네, 요번에 알아볼 거는 시메트리예요. 시메트리는 반반, 이렇게 양쪽이 똑같다 이런 의미죠. 시메트리 명령이 중요한 거는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이제 반쪽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웬만한 물건들은 반쪽이 똑같이 생긴 게 정말 많죠, 그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기 제 눈앞에 있는 스피커도 그렇고, 뭐 헤드폰도 그렇고, 이어폰도 반반이고, 뭐 대부분 이렇게 대칭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칭인 물건들을 만들 때 모델링을 하면 꼭 양쪽을 똑같이 다 두 번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반만 만들어서 반만 넘기면은 똑같이 되는 뭐 그런 명령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라이노의 미러 명령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는 시메트리 명령으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살펴볼 거는 시메트리라는 명령들,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볼까 해요. 뭐 항상 이것도 다 쓰는 것들은 아니고 주로 쓰는 것들만 쓰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렇게 시메트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거든 시메트리가 가능하기는 해요. 시메트리 종류가 이제 인터널 시메트리랑 그냥 카피돼서 시메트리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하나 기본 기능 알아보는 데는 박스가 최고죠. 네, 박스를 일단 꺼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자, 여기 섹션이 이렇게 루프를 타고 돌아가는 섹션들이 있죠. 네, 지난번 예제에서도 봤듯이 이런 시메트리가 있는데 이 시메트리 딱 거시고 그냥 클릭하시지 말고 일단 안에 가면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인터널, 그러니까 안쪽에서 A, B 페이스를 고르면은 그 양쪽이 시메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난 시메트리를 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 지정해 주시고, 항상 이걸 먼저 지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뭐 이 친구를 좀 느리거나 해서 폼을 만들겠죠.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인설트 엣지를 할 때도 반쪽만 넣으시면 반쪽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슬라이드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반대쪽에 그대로 생기죠. 물론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루프로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계속 생기고요. 뭐 이쪽에 뭐 하나 이렇게 잘라서 넣어볼게요. 이 친구를 요 밑에 쪽에 하나 이렇게 넣고 싶다. 요렇게 이제 잘리죠. 이 친구를 컨트롤 1, 전 단축키 쓰고 있으니까 에디트 폼 눌러가지고 Alt 눌러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죠. 이게 시메트리 기능의 제일 핵심인 부분이죠. 주로 이제 뭐 자동차 모델링이라든지 뭐 킥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다이나믹한 모양들을 만들 때 이 모델링 툴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렇게 시메트리가 된다는 거. 주의할 점은 시메트리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면을 하나 끌어올리고 싶다 했을 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쪽만 잡으시면 센터 바로 옆에 있는 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볼록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Shift 눌러서 잡고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쭉 올리셔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요걸 항상 좀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설명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메트리가 있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돼서 되는 거, 복제돼서 되는 시메트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러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똑같은 미러인데 듀플리케이트 옵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거울처럼 양쪽이 똑같이 복사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친구 이제 지워버리고, 오브젝트 지우고, 안 지워질 때는 바디를 그냥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해서 지울게요. 만약에 양쪽이 똑같은 뭐 썰매 같은 물건이나 뭐 헬기, 뭐 다리 같은 게 있다,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쓰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길쭉한 친구가 하나 있다, 섹션이 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걸 이제 어느 이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번에는 인터널 미러가 아니라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누르고 T스플라인 바디를 선택하세요. 네, 선택을 했죠. 미러가 될 평면을 선택하세요. 이 평면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반대쪽에 이렇게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움직이면 양쪽이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짜잔 짜잔 뭐 이런 식으로 스키 같은 것들 스키나 그런 물건들 만들 때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정확히 이제 양쪽이 대칭인 거예요. 똑같은 게 복사돼서 하나 더 있긴 한데 양쪽이 대칭인 거예요. 아시겠죠? 대칭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죠. 미러링 돼 있는 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미러링은 또 어떻게 쓰냐면 바디 하나 지울게요. 바디를 지우고 예를 들면 모델링을 하다가 정말 반틈만 모델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평면을 하나 꺼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평면 누르고 Alt 눌러서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반틈이 비어 있는데 이 반틈을 이게 꼭 일직선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오므라져 있거나 이런 디자인을 하다가 내가 반대쪽을 똑같이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미러링 미러 듀플리케이트 누르고 바디 선택하고 플랜 평면 선택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일직선 상에 있는 친구들을 웰딩 시켜준다는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딱 붙여줘요. 시메트리를 딱 붙여주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안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 붙여주는 거죠. 이건 수동으로 붙이셔야 돼요. 수동으로 붙이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웰드 버텍스를 통해서 여기랑 이렇게 붙이고 여기랑 이렇게 붙이고 여기랑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중간에 섹션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브릿지가 이제 살게 되죠. 시메트리가 살게 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요 사이를 메꾸겠다고 브릿지를 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메꿔요. 브릿지를 해서 만약에 요면하고 메꾸는데 페이스가 한 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이제 잘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메트리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웰딩을 해도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계속 붙여볼게요. 붙이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항상 좀 잘 신경 써주기를 바래요. 네, 그런 시메트리가 기본적인 양쪽 시메트리가 있고요. 그거 말고 밑에 보면 서큘러 시메트리라는 게 또 있어요. 서큘러는 이제 원 중심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거나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주로 이런 것들은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창살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사실은 이런 건 자동차 휠 같은 거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대충 어떤 식인지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을 아무렇게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시메트리를 서큘러하고 듀플리케이트 마찬가지겠죠. 이건 5개를 복제하는 거겠죠. 복제를 한다는 건 T스플라인 바디를 선택하고 다음에 웰딩을 할 거냐, 뭐 이거는 근처에 있으면 이제 웰딩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를 축으로 할 거다. T스플라인 바디는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친구를 축으로 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축을 선택하시면은 뭐 몇 도 간격, 몇 도로 할 건지 이것도 정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몇 개를 할 거냐, 5개를 할 거다, 아니면 6개를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6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복제가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복제가 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트로 꺼내거나 뭐 줄이거나 비틀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건 사실 손으로 스케치 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디자인들을 우연의 산물로 디자인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모양으로 한다거나, 이것도 탑뷰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서로 이제 좀 맞춰야겠죠. 이렇게 섹션 같은 것들 이제 추가해서 좀 더 각지게 만들어 볼게요. 리피트, 인서트 포인트로 면이 선택돼 있어가지고 인서트 포인트로 여기서 여기까지 더 각지게 이제 디자인이 되겠죠? 이 끝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창살 같은 거 지그재그로 좀 너무 못생겼네. 정직하게 생긴 친구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서로 웰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웰드 버텍스, 이 2개 인근한 거를 붙이시면 다 붙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시메트리가 아니라 아예 이 폼 자체가 좀 깨져버리는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꺼낸 다음에 웰드 이 친구 웰드, 이렇게 하면 시메트리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오케이. 루프로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줄이거나 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입체로 꺼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배웠던 thicken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위에 챔퍼를 비슷하게 주려면 요만큼만 선택해서, 요 초록색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선택해서 움직여서 요런 두께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 뭐 덧붙여 나가거나 살을 깎거나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여기서 요만큼 안 잘리게 이만큼 말을 잘 안 했네. 이만큼 있으면 뭐 요 면을 지워내고
이면도 지워내고 이 친구들 두 개 연결하거나 할 수 있겠죠. 브릿지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방향을 항상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시작점하고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겠죠. 이거 지금 보면 깨지는 이유가 이 친구들은 보면 샤프하게 하드하게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드하게 엣지가 없으니까 크리즈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줍시다. 두 군데를 잡아줍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 단단한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죠. 이런 거 디자인할 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이거 라이노로 디자인한다 그러면 아마 머리가 굉장히 터질 거예요. 일반 폴리곤 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쉬운 모델링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가능한 시메트리가 복제해서 시메트리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면을 이거 만드실 때 익기 전에 이은 다음에 상관없겠다. 좀 입체감을 아예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 모드에서 보고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띠큰 면을 조금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더 입체적인 디자인이 진행되게끔 되겠죠.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자동차 휠밖에 없었었는데 냄비 받침이라든지 사실 좀 재밌는 디자인도 우리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갖고 시작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잠시 가려놓고 아니면 아예 스피어를 하나 꺼내가지고 스피어는 사방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스피어를 하나 꺼낸 다음에 친구 사이즈를 좀 키워서 오케이. 이 친구 자체가 이제 시메트리가 딱 잘 먹게 생긴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서큘러 시메트리를 주는데 인터널로 주고 셀렉트 요 면을 어떤 거랑 가능한 시메트리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클릭했으면 이거는 8개로 시메트리가 나뉠 거고 요거는 시메트리가 4방향으로 나뉠 거고 이건 시메트리가 2방향으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8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죠. 4개를 다시 선택해 볼게요. 4개짜리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4개짜리를 선택하면 이게 4개로 나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을 해서 이 친구 자체가 이제 짝수로 밖에 없다 보니까 시메트리를 짝수로 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시메트리를 주시고 친구를 에디팅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방이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엣지를 준다거나 스케일을 통해서 요것도 살짝 움직여서 Alt 누르고 다시 다리 같은 걸 이렇게 뺀다거나 그러면 이빨처럼 생겼는데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가 우연히 나온 어떤 형태를 보고 내가 이 형태가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디자인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툴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시메트리 잘 활용하시는 부분은 각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세부 기능을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세부 기능이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미리 다 한번 훑고 예제 모델링을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디파이 안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이 정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반듯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이 바닥 같은 경우에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평평할 때가 많잖아요. 이 평평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평평한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가끔씩 뭐 우리가 디자인을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긋날 수 있잖아요. 마우스 잘못 움직이거나 해서 뭐 실수하거나 해서 뭐 이렇게 돼버렸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사실 옆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내려주고 자 돌려가지고 다시 뷰포트 바꿔서 내려주고 얼추 비슷하게 평평하게는 됐지만 정확하게 평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 뭐 여기도 좀 뒤틀어 볼까요? 일부러 뭐 이렇게 좀 뭐 삐뚤삐뚤하게, 뭐 심지어 중간에 있는 버텍스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 친구를 좀 평평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modify 안에 flatte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툴 보시면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볼록한 거 납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내가 납작하게 붙일 점들을, 버텍스들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선택 안 했던 거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플랫하게 되는데, 디렉션이 중요해요. 디렉션이 fi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의 지점들에서 평균값을 구해서 이게 얘네들이 평면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elect plan, 좌표 평면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거의 많이 쓰고 이거 말고 딴 건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좌표 평면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바닥면을 선택하면 이 친구들이 탁탁탁 와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바닥에 위치하게끔 돼요. 사실 이 박스 모드일 때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들을 붙일 건지 뭐 서페이스 포인트를 붙일 건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엣지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붙여서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그냥 박스 하나 꺼내면, 뭐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플랫을 하셔도 요 지점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 친구가 박스 상태에서는 다 컨트롤 포인트 상에서는 다 이게 붙어 있다는 거니까, 그죠? 아무 변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셀렉트 플랜, 셀렉트 바닥면 했을 때, 자 여기서 옵션을 서페이스 포인트로 하면 말 그대로 이 서페이스 자체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말고, 이 친구들 자체 서페이스, 이 직접적인 이 둥글게 보여지는 이 면들의 점들이 플랫하게 정리가 돼요. 대신 이것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반듯하게는 만들어 줄 수가 없게끔 돼요. 항상 옵션은 컨트롤 포인트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내리셔야 된다는 거. 이 동그란 거 자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밑에 붙는다고 상상할 수 있는 조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어떤 엣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붙여주시면은 거의 확실하게 밑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엣지가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 섹션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섹션을 인서트 엣지를 해가지고 여기 하나, 똑같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뭐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기도 하나 넣을까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점점 나중에는 이제 엣지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기도 하고 볼록볼록하게 변할 때가 많아요. 뭐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냐면,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바닥에 한번 다 붙인 다음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쫙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Modify 안에 보면 Straighthen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클릭해 보시면, Straighten 명령은 조금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 예전에 스피드폼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퓨전 360 버전에서는 이 디스플레인 기능에서 조금 어렵게 귀찮게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해를 정의 못 하시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본인이 모델링하다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동영상 돌려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돼 있을 때 뭐 이것들을 좀 평탄화 해줄 때, 아니면 이 각도를 뭐 바꾼다거나 그럴 때 좀 쓸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이튼 명령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축을 만드는 방법이 이 좌표 평면에 XYZ 축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명령이 construct 안에 보시면 다른 거는 일단 보실 필요 없어요.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잘 보시면은 axis 축이라는 뜻이죠. 축을 만드는데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axis를 만들어라. 이 명령을 쓰셔가지고 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버텍스를 고르게 돼 있죠. 요 친구를 할까요? 요 친구 기준으로 두 개를 클릭하시면 요걸 가로지르는 축이 하나 생겨요. 요 축을 활용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straighten 누르고 내가 지금 정렬시키려고 하는 모든 점들을 선택하고, 선택이 안 된 친구가 있네요. 네, 선택을 하시고 요 세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냥 fit으로 해주면 대충 알아서 평균값을 잡아서 얘가 일직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데 서페이스 기준이 아니라 컨트롤 포인트 기준으로, 박스 모양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일직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요건 오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셀렉트 라인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밑에 라인 하나를 선택할 건데, 이 라인이라는 게 어디 다르게 그려진 라인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방금 만들어둔 축이나 아니면 여기 X축, Y축 뭐 이런 쪽으로도 고를 수가 있어요. X축에 지금 완전히 붙어버렸죠. 다시 이 친구를 클릭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일직선 정렬이 쫙 돼버리는 거죠.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이 옵션이 있고, 셀렉트 라인 말고 패러럴 라인, 셀렉트 패러럴, 평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친구랑 대비했을 때 평행한 직선을 가상으로 그려가지고 정리를 쫙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친구가 쫙 만들어진 거죠. 아니면 요 라인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axis draw to 플랜 말고 포인트, axis to point, 요거를 기준을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가상으로 잡은 축 같은 경우에는 이 construction 요 폴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나중에 필요 없으면 요거 한 번에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straighten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편리하겠죠. 셀렉트를 할 때 여기 완전히 붙일 건 아니고 내가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할 건데 어떤 축을 고를 거냐,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렇게 평행한 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들을 정렬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우리가 쓸 일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르게 포인트 엑시스를 그러니까 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근데 이게 좀 한계점이 버텍스 위로만 이렇게 축을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막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쭉 자동으로 다시 보면 쭉 자동으로 스트레이튼 해놓고 이 모든 걸 셀렉트 한 다음에 오토로 그냥 하고 일단 이 친구가 대략 맞추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다시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전체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을 맞춰주는 게 더 좀 용이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쯤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방법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올록볼록한 상태는 풀이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딘가 붙여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서페이스가 하나 있으면 그쪽에다 버텍스를 붙여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지점에서 써야 될지 아직까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플랜에 붙이는 방법, 플래튼으로 완전히 납작하게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려가지고 축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버텍스들을 붙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뭔가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할 때 이게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델링 할 때는 크게 안 쓰는 기능인데 그래도 요 세부 기능 중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일단은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맨 처음 이 퓨전 360의 디스플라인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크게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거의 웬만한 기능들은 지금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